안녕하세요 여러분, 겉바입니다. 뜨개도 진짜 오랜만이에요. 제가 한 5일 만인가? 제가 뜨개를 시작하고 나서 5일 만에 이렇게 뜨개를 잡아보는 거는 정말 처음이에요. 거의 조금이라도 그래도 매일매일 했었고, 못하더라도 한 3일? 뭐 4일? 4일도 안 갔다. 한 2, 3일 정도 못하다가 잡아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못하게 됐던 거는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뒷배경이 엄청 달라져 있죠. 드디어 신혼집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야. 결혼 한 달 앞두고 지금 신혼집 입주를 했고요. 전 브이로그에서 문제점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해결을 다행히 받고 신혼집 입주를 했어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이사를 한 건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이 촬영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거의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뜨개를 잡기 시작한 게 오늘이었어요. 전에 브이로그에서 말씀드렸던 뭐 여러 전 세입자분과의 어떤 문제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 해결을 된 거는 아니고 딱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제가 영상으로 찍은 거 지금 한번 같이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가 오븐이랑 전자레인지가 같이 되는 그게 옵션으로 있는데 갑자기 저렇게 스파크가 튀면서 제가 햇반 용기를 넣고 그 다음에 배달 용기를 넣는데도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내가 용기를 잘못 선택을 했나 했는데 어쨌든 전자레인지용으로 나오는 상품들이잖아요.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희 집에 30년 된 전자레인지도 저런 걸 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바로 이제 집주인분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이게 참 혹시나 이렇게 이사를 하시거나 이럴 때 혹시 참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일단 뜨개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약간 이모저모가 될 것 같아요. 결혼 준비하면서 생각했었던 요모조모가 될 것 같은데 오늘의 편물은 역시나 틸리리 폴로입니다. 밑단이 원래 이렇게까지 깔끔하진 않았어요. 얘보다 조금 더 울었었거든요. 근데 브이로그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다가 고무실을 제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진짜 훨씬 나아졌고 이 실 특성상 되게 예쁘게 마무리는 실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리고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고 엄청 끊어져가지고요. 그랬는데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다행히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이제 팔 뜨면서 한번 이모저모 얘기를 해볼게요. 아, 참고로 다른 때보다 화면이랑 목소리가 조금 다르죠. 제가 이사하면서 그 카메라 배터리 충전기를 안 갖고 와가지고 카메라를 못 써요. 그래서 지금 아이패드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다른 때보다 조금 이제 약간 화질이 조금 스러울 수 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얼른 가서 챙겨와야 될 것 같아요. 다 챙겼다고 생각했는데도 이 물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로 살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를 그냥 사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도 있고 오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안 고쳐주셔도 필요가 없습니다. 안 쓸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간에 나중에 나갈 때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꼼꼼하게 하는데 당연히 신축 아파트거든요. 여기가 거의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신축 아파트를 들어오면서 전자레인지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이제 집을 볼 때도 전자레인지가 좀 많이 더럽기는 했었어요. 저희 입주 청소 맡겼을 때도 저희 전자레인지 좀 이제 추가금 내도 되니까 청소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을 때도 이게 전자레인지에 타서 그을린 자국이 있거든요. 저희 지금 상태가. 거기다가 이제 위에 음식 뚜껑을 안 닫고 이제 전자레인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튀는 게 되게 많게 되거든요. 당연히 덮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쓰셨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들러붙은 게 많아서 여기는 이제 작업에 한계가 있다. 이거 이상은 작업을 해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다 받지 못하고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뭐 중개사분이나 아니면 전세입자분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 이미 입주 청소가 진행이 됐는데 입주 청소 업체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어이가 없던 게, 저희는 입주를 지금 한 지가, 그때 제가 이제 스파크가 막 튀어가지고 촬영을 하고 그 전세입자분, 아니 저희 집주인분한테 연락을 드렸던 시점이 저희가 들어오고 이틀 후였어요. 그러니까 요리를 해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레인지를 처음 돌려봤고, 아무튼 지간에 그래서 그게 약간 불똥이 저희한테 약간 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사진이 없었던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받은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본인 그쪽 전세입자분들이 이제 미리 그런 것들을 다 대처하지 않으신 부분 때문에 우리는 3주 늦게 입주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가 이거를 잘못 쓰다가 고장을 날 수가 있냐. 이게 말이 안, 썼어야지 고장이 나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전세입자 분도 이제 열이 받겠죠. 왜냐면은 자기는 이사 온 지가 자기 딴에는 오래됐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집을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오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좋은 말씀을 하시려고 오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 역시나 뭐 제가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됐군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오실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약간 긴장을 하면서 지금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뭐 저희의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자레인지를 안 돌려본 그런 잘못일까요? 입주 청소를 갑자기 이제 언급을 하시길래, 입주 청소가 또 늦어진 것도 왜 늦어졌습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하자를 다 놓고 가셔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해결하는데 기다리느냐고 입주 청소가 늦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사를 간 게 얼른 가가지고 새 집에서 와 했겠지만, 우리는 그 동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괜히 약간 새우등 터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 생각이지만 저희 집주인분들이 진짜 좀 말씀을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세게 하시는 편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강경하게 하시는 편이 아니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 그게 좀 걱정이긴 하죠. 저는 사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는 괜찮거든요. 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가 참 걱정이 되는 중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를 기다리면서 지금 그래도 신혼집을 만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게 불편한 거 없고, 그 집도 정말 마음에 들고 이번에 정말 깔끔하게 해서, 네, 그래서 인테리어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제가 원하는 걸로 이제 채우다 보니까 금방 정이 또 들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새 집인데 되게 벌써부터 이제 내 집 같고,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뜨개를 하게 되고 하니까 또 마음의 안정이 또 드네요. 요즘 계속 바쁘고 있거든요. 막 짐 정리하고 하는 게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혼자 이제 많이 있는 사람이 저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정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냥 정리를 단순히 하면서 느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엄마랑 살았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다 돈이었고, 진짜 그냥 있는 게 하나라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진짜 예전에 저 아는 언니가 얘기를 했을 때 막,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느낀 게, 맨날 집에서 같이 엄마 아빠랑 살 때는 샴푸가 그냥 새끼 치는 줄 알았다. 그냥 트리트먼트는 맨날 있는 건 줄 알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제 살림을 꾸리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하니까, 이게 집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도와준다, 같이 이제 뭔가 돌아가면서 청소를 한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손만 그냥 띵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 별게 아니었구나, 내 도움이 그렇게 큰 도움이 아니었구나, 이거를 제가 제 삶을 스스로 이제 꾸리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지금 남자친구랑도 엄청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단순히 같이 살아가지고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거, 집안 도와주는 거, 이거는 그냥 살면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도리였을 뿐인 것 같다. 진짜 맨날 정말 시간이 이렇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집을 가꾼다는 게 어렵다라는 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있는 와중이에요. 오늘은 또 이모 저모를 요즘은 어떤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면서 또 어떤 이야기들을 공유 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결혼이 좀 막바지가 되는 시점에서 어떤 걸 말씀드릴까 하다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들었던 저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했습니다. 길게는 아니고, 왜냐면 이게 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저의 상황에서 막상 결혼 준비를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생각보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러니까 소통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집안이었어도 결혼을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점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결혼하면서 되게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개인과의 이런 문제가 아닌 가족과 가족과의 문제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정말 저희 부모님이랑 진짜 친구같이 지낸다면 지내는 그런 집이거든요, 저희 집이. 감사한 거죠. 저희 집안에 있는 어른들이 딱히 어른으로서의 위치를 강조한다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물론 저도 이렇게 말을 듣는다고도 듣는 편도 아니었지만 근데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 주장들을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던 거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지간에 서로가 잘 보여야 되는 거고 조금의 오해가 생기면 안 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제 인생 다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그래가지고 남자친구랑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왜 필요할까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온 게, 이게 예전에 브이로그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는 해요. 겪고 나서도 너네가 결혼에 꼴이 날 수 있냐, 이런 마지막 미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배운 게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서로 배울 수 없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 라는 거는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서로 조율하는 거, 그리고 서로 소통을 하는 방식도 서로가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서로의 가족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걸 엿볼 수가 있었고, 또 자주 이제 뵈면서 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라던가, 제가 이제 그 부모님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에 대한 배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결혼 전에 이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사실 몇 번 찍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뒤로 미뤘더니 지금 시간이 나가야 되는 시간이 돼가지고 좀 이따 이어서 제가 또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뿅. 원래는 어제 저녁에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아침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는 진짜 늦게 일어나는 편인데 남자친구가 엄청 일찍 출근을 하니까 저도 덩달아서 아침형 인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기본 기상 시간이 새벽 6시 정도 됩니다. 원래 항상 제가 아침에 거의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거든요. 저는 일을 좀 자유롭게 나가는 편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일찍 일어날 일이 거의 없었는데 3, 4일 정도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밤에 자는 시간이 굉장히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한 12시, 11시만 돼도 졸려가지고 어제도 한 11시, 12시 정도에 막 거실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들어가서 자고,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침 일찍 시작하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좋은, 저한테 주어진 뜨개 시간이 좀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어서 잘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같이 얘기를 하던 거에서 좀 마무리를 짓자면, 그러니까 결론은 막상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꼭 그렇지 않구나. 물론 그런 생각들이 바뀐 건 아니지만 나의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은 조금 이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작에 그냥 이 결혼 준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어른들과 이 가족들의 초점을 더 맞추고 결혼을 하는 저희들을 봐주는 그런 분들의 입장을 더 고려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후부터는 조금 더 편안해졌어요. 모든 상황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초대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 명 한 명의 니즈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이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마음 같아서는 다 듣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거의 200명 넘게 사람들을 초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제 양가 어른들의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예전처럼 뭔가 결혼은 우리들의 축제인데 왜 이거를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다면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그랬었거든요. 저도 한 고집을 하고 막 어른들 말씀 막 되게 잘 듣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저희 집이 막 에헴 막 이런 어른들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이 남들이 그냥 하는 말에도 왜 이렇게 우리 결혼에 왜 이렇게 참견을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거에 굉장히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초반에는. 이제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편함을 위해서 중간에 생각을 바꿀 줄도 알게 되었다. 이거를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지금 당장 생각이 나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느꼈었던 좀 어려움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웨딩 관련 업체에 대한 불편함이었어요. 뭐 이거는 사실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이미 결혼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닌데 정말 다행히도 일들을 맡겼었던 업체에서는 그게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았어요. 불편한 게. 뭐 예를 들면 간식을 준비를 해드려야 된다던가 뭐 아니면 은근한 갑질이 있었다던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이미 고착화가 된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느꼈었던 건 사실 저는 그 웨딩 사진이었어요. 제가 이제 뭐 비싼 웨딩홀에서 결혼을 한다던가 그런 게 정말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일요일 날 예식을 하거든요. 둘 다 토요일 날 일을 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다른 것만큼 비싸게 이제 결혼을 한다던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물론 이것도 정말 상대적인 이야기지만 근데 일요일 예식이랑 토요일 예식 가격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우리가 그냥 저희는 필요에 의해서 일요일날 결혼을 하는 건데 항상 뭐 남들 토요일날 예식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주변에서 토요일날 예식을 한다 그러면은 남자친구나 저나 무조건 일을 빼고 갔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초대하시는 분들도 거의 주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토요일날 결혼식을 올 수 있는 사람이 저희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로 하게 됐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게 토요일 예식이랑 일요일 예식이 꽤 이 대관료가 차이가 크구나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웨딩홀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문제를 느낀 적이 없는데 사진은 진짜 이 정도로 추가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드레스도 뭐 3벌 이제 이상이 되면은 추가로 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스튜디오에서 제공을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저희가 준비해서 가져오는 것도 추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뭐 우리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딱히 크게 문제가 다가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진을 받을 때 저희가 원본 사진이랑 이제 저희도 20페이지 정도를 픽해가지고 받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20페이지가 생각보다 되게 적어요.
왜냐면 마음에 드는 사진들이 꽤 있으니까. 우리가 인생에 누군가가 그렇게 대대적으로 사진을 찍어줄 일이 많이 없잖아요. 저는 유튜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이렇게 찍지 각 잡고 그렇게 찍을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사진들이 다 갖고 싶은 사진들이 많고 그렇게 되는데, 한 4장, 5장, 6장 정도만 추가로 한다고 하면은 그냥 2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20만 원으로 기억한 거 보니까 한 4만 5천 원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저희 플래너님이 저한테 그 전날에 말씀을 하셨었어요. 절대 추가하지 말라고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면 안 되지 않겠냐. 나중 가가지고 이제 맡길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추가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이렇게 딱 그 멘탈을 잡고 가라고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흔들립니다. 하고 싶어요. 잘 잡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하고 싶어요. 거기서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은, 저 같으면 신부님 저녁밥을 싼 거를 먹겠다. 근데 저녁밥이, 저희는 20만 원어치 저녁밥을 먹은 적이 진짜 특별한 날 아니고는 네,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인가 하면서 됐습니다. 우선 그냥 20페이지 기본으로 하는 걸로 다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사설업체에다가 맡겼어요. 원본 파일은 주니까. 맡겼더니 가격이 10분의 1로 주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죠. 10분의 1. 거의 정확하게 10분의 1이었던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서 이제 인생에 단 하나뿐인 결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결혼을 한 번뿐이긴 해요. 웬만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한 번이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그 말에 약간 속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았다. 기본으로 들어야 되는 단위가 워낙에 다 커져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내야 되는 게 나중 가서는 되게 크게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웨딩 시장이 굉장히 가격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고, 진짜 100만 원 단위로 나가는 건 정말 우습게 되게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고, 결혼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 높여놨다 보니까, 정말 기본으로 다 높였다 보니까, 이게 저 결혼 준비하면서 이게 결혼을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결혼 시장이 개인 사업이고 하니까 이게 나라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 결혼 취지? 그러니까 장려하는 그런 취지에 그들이 부합해야 되는 건 꼭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시장이 계속 된다면, 또 요즘에 저희 결혼 준비 지금 한지 1년이 됐는데 지금 결혼 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계속 된다면은 아마도 결혼을 하지 않는 인구, 출산을 하지 않은 인구는 꾸준히 줄지 않을까. 저는 이 시스템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가면 요즘에 또 저보다 좀 동생인 분들이 이제 결혼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너무너무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알아보는데 너무 힘들었으니까. 저희 집에서 제가 첫째였다 보니까 조언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진짜 힘들게 알아보고 진짜 힘들게 조율하고 막 이러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참 말 꺼내기도 제가 다 미안해요. 저희가 결혼 준비하면서 뭐 안 쓴 편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줄였으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쓰고 이런 식으로 조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제가 생각할 땐 처음에는 저는 안 쓰려고 노력했다 생각했는데, 다른 거에서 욕심을 부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 중간 정도는 준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비용적으로 봤을 때. 뭐 다른 분들 이렇게 하신 분들 거 두루두루 얘기를 들으면은 저희는 그렇게 엄청 든 편 아니거든요, 정말로. 근데 그런데도 지금 결혼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 저보다 동생인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부담이란 말이죠. 당연히 큰 돈이 너무 기본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는 얼마를 썼고 여기 사진은 얼마 썼고 근데 얘기하면서도 너무 미안한 게 끝이 없는 거예요. 웨딩홀 대관료, 근데 밥값 따르니까 밥값은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올라가지고 이 정도 된다. 뭐 토요일 예식, 일요일 예식이냐, 그럼 토요일 예식 보통 하니까 그러면 이 정도가 될 것 같다. 뭐 가정 가구는 이렇게 준비를 했다. 저희 가정 가구 진짜 큰 것
필요한 것만 준비했거든요. 그런데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다 좋은 거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는 다른 거에서 아끼는 대신에 가전에 조금, 특히 텔레비전에 조금 투자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저는 동생이 또 고맙게도 선물을 해준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그런 거 다 합쳐서 얘기를 하면은 다들 막 결혼 못 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들어야 되는 어떤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정해져야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정책적으로 신혼부부 관련한 정책도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봤자 뭐 은행 관련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신혼부부들을 이용을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고, 제재가 너무 빡세고 이렇다 보니까 그 조건 안에 들지 못하는 신혼부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딱히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뉴스에서는 항상 뭐 출산율이 낮다, 뭐 결혼을 안 하는 뭐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나라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겨우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했지만, 결혼을 한 달 앞둔 이 시점에서야 물가로 정말 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막 뭐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도 바뀐 이 상황에서 다시 준비를 해야 된다? 글쎄, 어렵지 않을까요? 웨딩 업체의 이런 시스템이라던가 국가에서 하는 이 신혼부부 관련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받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좀 뉴스에서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회의적이구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늘은 좀 준비하면서 느꼈었던 이모저모를 한번 떠들어 봤는데요. 그렇다고 제 얘기가 다 정답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 상황에, 자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준비는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결혼 관련 업체에 대해서 한번 느낀 점들을 나눠본 것 뿐이지, 사실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제 얘기는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틸르리폴로, 아직도 발음이 틸르리폴로, 이거 팔 완성하는 브이로그 가지고 올 거고요. 그리고 시간상이 된다면은 간단하게 신혼집도 또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즐거운 뜨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브이로그 때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야.